종목 팟캐스트 시즌3가 여의도 금융투자포럼으로 시작합니다. 보다 심층적인 글로벌 금융 환경의 분석과 집중적인 기업 분석 그리고 트레이딩 현장에서의 고민을 함께 하겠습니다. 첫 화는 메리츠증권 여의도 금융센터에서의 공개 세미나로 진행했습니다. 4부로 나눠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던져주시면은 저는 이제 종목을 찾고 탐방 가고 분석해서 괜찮다 싶으면 바로 편입을 시켜서 그것이 바로 이제 수익 연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수익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수익 모르겠고 하여튼 중요한 거는 그런 원칙을 갖고 이렇게 해서 스타디를 한다. 그리고 이게 보면 이제 저는 이제 매매 전문이 아니니까 매매나 이런 것들 할 때는 우리 김성호 과장이랑 얘기하시면 좋은 결과 있지 않겠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혹시 관심 있으면 뭐 다른 기회가 있겠지만 김성호 계좌랑 같이 거래를 해보시면 그런 좋은 결과가 있을 수도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들으신 강의가 사실은 이제 그 이학년 위원님하고 저하고 증권사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강의하는 게 있습니다. 증권사 직원들 대상으로 어떻게 종목을 피킹을 하고 어떻게 보고서를 쓰고 어떻게 이제 고객들에게 해라라는 그런 그 내용을 갖다가 하는 게 있는데 사실 그 강의를 매우 압축시켜 놓은 거예요. 네? 하나도 안 들으세요? 예. 이쪽으로 와요. 강의를 이제 매우 압축시켜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 전략가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거짓말이고 형님의 그 인사이트 속에서 이제 저희가 탐방을 다녀요. 김성훈 과장도 탐방을 다니고 내일도 이제 아마 그 바이오 기업 4개를 탐방을 또 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탐방과 IR을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정보를 모으고 수집을 하고 그 내에서 이제 종목을 피킹을 하는 거죠. 정말 이게 신뢰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이제 물론 이제 그 데이터도 중요한데 모 자산운용사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숫자를 믿지 않는다. 재무제표 얼마든지 그거 메이크업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나는 그래서 CEO의 미팅을 통해서 결국에는 종목에 대한 매수를 결정을 짓는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그 CEO가 어떤 마인드를 갖고 있느냐. 말 맞다 나 진짜 사람이 믿을만 해야지 그잖아요. 내 돈 맡겨주고 갔는데 이놈이 갖다 돈 들고 도망가면 그 의미가 없듯이 그러니까 나는 그 어떤 것보다도 CEO에 대한 마인드를 믿는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 분이 바로 지금 우리나라 최고의 자산운용사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제가 아니라. 이분은 아니시고요. 이분은 아니시고요. 저는 근처도 못 가고. 그래서 지금 방금 그래서 잠깐만요. 예. 그래서 전 여기까지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그만하고요. 그다음에 이성원 대표가 맞아. 네네. 그 또 종목이나 그런 기업분들 요즘 관심 있는 것들에 하고 몇 가지 하고 다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제 이런 인사이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하게 됩니다. 아마 우리 끝에 2개 본 거 아마 딱 보셔도 종목들이 뭐구나라는 거가 아마 딱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야마라는 게 있는데 잠깐 이거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여러분은 카카오톡은 다 쓰시죠? 카카오톡 다 쓰시죠? 지금 카카오톡을 쓰시면요. 아마 오늘도 그 문자를 받기 어려우셨거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으셨을 텐데 제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카카오톡을 쓰시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친구 추가 말고 그 옆에 보게 되면 뭐 플러스 친구나 아이디 검색이라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지금 보여드릴 텐데요. 카카오톡에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은 트리플 플러스라고 그 카톡 아이디 뭐 QR코드 플러스 친구를 검색하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 이게 지금 연결이 제대로 안 되는데 보기증이 지금 보게 되면은 여기 그 카카오톡에서 이 돋보기 모양 있잖아요. 이 돋보기 모양
여기 돋보기 모양 있죠? 여기를 이제 딱 눌러주시고 거기다가 트리플 플러스 그 붙여서 써주시게 되면 그 트리플 플러스가 나오거든요. 저도 여기서 예, 한글로 트리플 플러스입니다. 제가 뭐 설마 영어로 하겠습니까? 네, 여기다가 카톡 아이디 아니면 여기가 없으신 분들은 아이디 추가 있죠. 아이디 추가에다가 트리플 플러스라고 해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게 별게 다 나오네요. 네. 네, 여기 화면에다가 트리플 플러스라고 검색을 하시게 되면 찾기 하게 되면은 친구 추가가 되거든요. 여기다 친구 추가를 하시게 되면 트리플 플러스가 친구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강연회를 할 때 여러분한테 이 카카오톡을 통해서 메시지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따로 뭐 방송국이나 이런 데 확인하시지 않으시고 전화번호까지 다 발송해 드릴 테니까 카카오톡을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이거 친구 추가하시게 되면은 아마 채팅창에서 이렇게 뜰 겁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도 강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뜰 거거든요. 친구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일단 그 메시지를 다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 되시는 분들은 강연회 끝나고서 가시기 전에 말씀 주시면 제가 스마트폰으로 다 검색해서 찾아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메시지가 뜨니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그 강의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 나갈 텐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를 딱 들으시고서 딱 느낀 거가 아마 있으실 겁니다. 강의를 통해서 느낀 게, 지금 보게 되면은 아웃도어 스포츠 쪽에서 계속해서 성장성에 대한 쪽이 이루어지고 있구나라는 거죠. 우리가 아웃도어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영업무역을 떠올릴 수밖에 없죠. 그죠? 영업무역에 대해, 그리고 이제 앞에서 이제 보고서, 우리가 보고서만을 보고서 진행을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고서주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종목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이학영 위원님도 얘기하시고 저도 얘기하는 게 있는데 야마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아까 이학영 위원님이 MBA 가서 2년 동안 했다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MBA 가서 난 2년 동안 이것만 했는데 한 줄로 보고서 씁니다. 한 줄로 보고서 씁니다. 한 줄로 보고서 씁니다. 뭐냐면은 딱 사람들의 마음을 딱 사로잡는 거를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영업무역에서 핵심 포인트, 그러니까 즉 뭐냐면 누구든지 영업무역을 생각을 했을 때, 매니저들이 생각을 했을 때 떠올릴 수 있는 하나의 문장으로 영업무역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업무역에 대한 얘기를 쭉 들어보게 되면은, 자, 영업무역에서 특이점이 하나 있어요. 2분기부터 스캇 연결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기존에 없었던 매출에 대한 쪽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죠? 일단 실적은 좋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없었던 매출에 대한 증가에 대한 쪽이 나오기 시작을 하는구나.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했을 때 이 재무제표상에서 실적에 대한 쪽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날씨가 풀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풀리니까 레저 인구에 대한 활동에 대한 증가가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영업무역에 대한 쪽이 어떤 실적에 대한 쪽 플러스 모멘텀에 대한 쪽을 탈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대한 쪽을 만들고 있구나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네, 스캇 지분을 인수했죠. 그리고 지금 쭉 이렇게 밑에 보게 되면 또 하나 이제 그 핵심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영업무역에 대한 쪽을 쭉 보게 되면, 자, 여기서 지분 구조를 하나 보겠습니다. 최근에 중국 공장에 대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우리 중국 시장에서 우리 가장 큰 문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 중국 들어가서 다 나온다 그러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임금 상승률이 너무 세서. 그죠? 근데 영업무역은 핵심 포인트가 뭘까요? 영업무역 공장은 17개가 방글라데시에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중국의 공장 4개밖에 없어요. 베트남에 공장 4개 있습니다. 중국의 임금 상승률에서부터 상당히 자유로울 수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 또 방글라데시에 있으니까 동남아 쪽에 있으니까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편합니다. 뭐 우리나라에 있으나 중국에 있으나 똑같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핵심 포인트는 영업무역에 대한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도 계속해서 어떻게 됩니까? 아웃도어 스포츠 시장에 대한 쪽이 열리겠구나. 그죠? 저도 10년 전에 와이프랑 연애할 때 와이프 업어 갖고 내려왔거든요. 남산에서 하이힐 신고 와갖고. 근데 그때는 와이프가 좀 가벼웠는데 지금은 업고 다니면 제가 허리가 부러지죠. 근데 이 방글라데시 17개 이 공장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자유로울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 수출하기도 편하고 임금 상승률에서부터 상당히 자유롭겠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영업무역에 대한 쪽이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수주만 나온다라면
실적에 대한 쪽이 있겠고, 지금은 영업무역도 앞에서 본 것처럼 스캇이라는 자전거 용품 회사에 대한 쪽 인수를 통해서 신규 매출에 대한 쪽이 나타날 수 있는 모멘텀을 가져갔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영업무역은 투자 포인트 딱 두 개예요. 하나, 장기적으로는 중국 공장이 아닌 방글라데시 공장에 대한 증설. 두 번째는 단기적으로는 스캇 자전거 용품에 대한 쪽으로 바람을 탈 수 있겠구나. 따뜻한 날씨와 함께 더불어서 모멘텀에 대한 쪽이 발생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아모레처럼 이제 중국 쪽으로 매출이 얼마나 나오는지에 대한 쪽을 확인해주기 시작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실적이 달라지겠죠. 근데 아모레하고의 차이점은 뭡니까? 영업무역의 차이는. 계절적으로 있지만 와갖고 이렇게 아웃도어를 와서 많이 소비하진 않죠. 화장품은 사서 가죠. 그죠? 근데 이거는 중국 유통망에 접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간방 같은 경우가 실적은 안 나와요. 근데도 불구하고 가는 이유가 뭡니까? 랑시그룹에서 인수했다는 얘기죠. 지금 시장에서 가는 움직이는 모멘텀 드라이버는 뭐냐면 중국 유통망에 누가 접근하고 있느냐. 그죠? 중국 유통망에 누가 접근하고 있느냐에 대한 쪽을 갖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 뭐 제로투세븐 얘기했습니다만은 공중부책이요? 공중부책 매출 나올 수 있죠? 그죠? 근데 더 좋은 거는 중국 유통망에 접근해서 진짜 깔고 있는 애들. 아모레가 지금 방판만 깔고 있죠? LG생활건강이 어떻게 했습니까? 더 페이스샵 매장 깔고 있죠, 중국에다가. 그리고 또 중국에다 까는 애들 뭐가 있습니까? MPK가 피자 매장 깔고 있죠? 오늘 또 뭐 하고 있습니까? MK 트렌드는 NBA 매장 깔고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이 이걸 왜 깔려있까요? 중국도 부동산 공실률이 되게 심각합니다. 근데 이 부동산 가격을 올리려면 뭘 해야 되죠? 접객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을 많이 모이게 하려면은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죠. 한국산 브랜드 프랜차이즈 매장을 까는 겁니다. 그러면은 중국 애들이 와서 먹어요. 우리 20년 전에, 30년 전에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학년 위원님께서 자, 중국의 도시화율이 몇 프로라고 그러셨습니까? 53%요. 53%죠. 53%는 우리가 언제입니까? 1976년입니다. 1976년 잘 살아보자 할 때가 우리가 중국이 지금 또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조금 더 올라간다고 쳐도 1980년대 초반입니다. 우리 그때 1980년대 초반에 피자 매장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을 했을 겁니다. 그죠? 피자 매장이 그때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그때 피자 한번 먹는 게 어떻습니까? 패밀리 행사였죠. 그죠? 패밀리 행사였고 시간이 조금 더 가니까 어떻습니까? 대학생들 미팅할 때 피자집 가서 피자 먹는 게 크게 이렇게 돈 쓰는 행사였단 말이에요. 중국이 지금 그렇다는 얘기예요. MPK가. 그리고 1980년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70년대 말 80년대 초. 우리 그때 당시에도 약간 좀 있다. 그죠? 있다 하는 집 피아트 탔습니다. 그죠? 피아트 타고 다녔죠? 그리고 아빠가 조금 기사 준다 하면 그라나다 마크 5 타고 다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때 당시에 3위각기가 아니라 그때 영창 피아노. 그 빨간 목도리라고 들고 나갔던 그 영창 피아노. 그죠? 그 빨간색 그 건반 커버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두르고 나갔다던 미팅에 그 영창 피아노인데 그 피아노를 한 대씩 있다는 집에서 한 대씩 다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중국 소비주로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들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것들이 가고 있는지. 근데 그 다음 타자, 지금 그런 애들 말고 그 다음 타자가 그러니까 지금 영화무역을 단기로 봐서 야 내일부터 이제 중국 소비주니까 내일부터 이제 세탁을 할 거야. 절대 아니죠. 이건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죠. 그죠? 여러분들 이런 주식은 뭘까요? 적립식으로 정말 모아가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인 거예요. 아, 중국에서의 매출에 대한 증가가 나타난다면 이런 주식이 장기 투자할 만하겠구나. 그래서 그림을 그리는 거죠. 투자 아이디어를 잡고 계속해서 실적을 체크해보는 겁니다. 같이 탐방을 가고.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과장 같은 경우도 우리가 동아 소시오홀딩스를 한국경제에서도 얘기를 드리고 할 때도 보게 되면은 소시오를 탐방 갔다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아 이거 진짜 이 회사는 되겠구나라는 판단이 들으니까 가서 커멘터리를 하는 겁니다. 아무거나 커멘터리 드리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서를 보고 얘기할 때랑 보고서가 아닌 종목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그만한 근거를 갖고 여러분들한테 접근해 드리는 겁니다. 방송을 통해서가 됐건, 그죠? 그리고 지금 보게 되면 이 영업무역이라는 것은 이제부터는 뭐예요? 확인이 됐으니까 우리가 계속 탐방을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진짜 나오고 있느냐? 진짜 너네 이번에 공장 증설 중국에다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필라코리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필라코리아는 아주 멋있는 증권사, 메리츠 증권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를 좀 볼 텐데요. 메리츠에 대한 투자 포인트도 메리츠가 아니고 필라코리아에 대한 투자 포인트 뭐 보게 되면 뭐 주저리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데 여기에 투자 포인트는 지금 보게 되면은 뭐가 있습니까? 여기 맨 밑에 빨간색인데 잘 안 보이실 거예요. 이거죠, 이거. 아큐시네트. 아큐시네트 아시죠? 골프 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아큐시네트는 몰라도 타이틀리스트 풋조이는 아실 겁니다. 그죠? 아큐시네트 제품이죠. 브랜드죠. 그죠? 아큐시네트를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보게 되면 SPC를 통해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지금 필라코리아가 갖고 있는 겁니다. 얘 미래에셋도 갖고 있고 블락스톤 자산도 가지고 있고 네오플럭스 지분 투자를 했죠. 얘를 상장을 해갖고 재무 구조를 긍정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이런 비슷한 시나리오 갖고 있는 애가 있죠. 두산중공업 누굽니까? 박해 상장을 통해서 올해 재무 구조를 개선시키겠다. 필라코리아 아큐시네트 상장을 통해서 재무 구조를 좋게 만들겠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시나리오가 일단 보이죠. 실적이 좋아지는 겁니다. 재무 구조가 개선되는 회사입니다. 왜 기관들 입장에서는 이 주식이 관심이 갈 만한 재료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장기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무 구조가 좋아지는구나. 숫자가 좋아지는구나라는 거를 내가 탐방을 안 가도 숫자로서 확인할 수 있는 회사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 회사의 또 하나의 또 숨은 투자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쭉 이렇게 보시게 되면 아큐시네트는 너도나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밑으로 한번 우리가 쭉 볼 텐데요. 뭐 캘러웨이부터 시작해서 여기 지금 보게 되면 안타 스포츠라는 게 있어요. 안타 스포츠. 잠깐 이렇게 좀 밑에 쭉 보겠습니다. 안타 스포츠라는 게 있는데 이 지금 보게 되면은 중국의 1위 그 필라코리아처럼 중국의 1위 스포츠 용품을 하는 회사가 바로 안타 스포츠입니다. 근데 안타 스포츠하고 같이 조인트 벤처를 설립을 했습니다. 풀 프로스펙트. 안타 스포츠가 지금 중국의 유통망을 400개를 깔고 있고요. 올해 200개를 더 깐다라고 합니다. 지금 저기 뭐죠? 버커로 만드는 NK 트렌드 같은 경우가 뭐 매장 작년에 30개 깔았고 올해 200개 깐다고 했죠. 얘네는 이미 깔려 있는 거 400개에다 플러스 200개 더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쟤네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게 되면은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중국의 유통망에 접근하고 있구나. 여기에다가 기본적으로 잡으세요. 그 혼자서 잘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 시장 자체가 커져야 돼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크게 상승하는 기업들의 특징이 뭐냐면 바로 시장이 커지는 겁니다. 마켓 자체가 커지는 거예요. 마켓이 커지기 때문에 거기서 조금만 잘해도 매우 잘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요소가 맞아졌을 때 기업도 잘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업이 잘한다고 노력을 해도 시장이 안 커지는 데 가갖고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기업들 같은 경우는 시장이 커지는 가운데에서 이 기업이 잘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하나씩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영업무역을 보게 되니까 방글라데시에 공장 갖고 있구나. 그죠? 중국이 임금 상승률에서 자유롭겠구나. 지금 보게 되면은 풋조이 같은 거 깔고 있는데 타이틀리스트 좋은 브랜드를 글로벌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데 아무리 브랜드를 잘 보유하고 있어도 팔릴 수 있는 유통망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유통망을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기업들하고는 차별화가 될 수밖에 없는 포인트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럼 필라코리아 같은 경우도 지금 보게 되면 아까 골프 인구에 대한 쪽, 쭉 이학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포인트를 보니까 앞으로 골프 시장에 대한 쪽도 10배, 20배, 30배, 아모레퍼시픽이 10배, 화장품이 10배 커진다는데 지금은 골프는 시작도 안 한 거죠, 중국은. 중국은 강남 1970 보게 되면 처음에 헬기 타고서 나오거나 아니면 그 위에 국장급이나 돼야지 그때 당시 1970년대 골프 치시는 분들은 정말 대단하신 분들만 골프 친 거죠. 골프장이 있는지도 몰랐던 시대예요. 그죠? 중국이 지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는 이제 골프 시장은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질 시장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죠? 그 펑션샨이 또 한 번 우승을 해준다면, 감동적인 우승을 해준다면 펑션샨 퀴즈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역시 여기도 계속해서 한 방을 가야 되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우리 김성훈 과장이 갔다 오거나
저랑 같이 가거나 제가 또 갔다 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해서 이 회사에 대한 내용을 탐방을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 내가 계속해서 회사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차트가 깨져서 팔고 시장이 나빠서 팔고 언제 주식으로 돈 벌 건가요? 그죠? 우리가 이제 이런 기업들을 발굴을 해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어떤 그런 인사이트와 그 기업에 대한 내용과 이런 것들이 맞아졌을 때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오늘 그 강연회에 대한 쪽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고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어떤 투자 아이디어에 대한 쪽이 나타났을 때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아니면 이런 것들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아마 계속해서 2주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여기서 강연회에 대한 쪽을 계속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때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우리 김성훈 과장이 어떻게 매매를 진행하고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